천안시가 불당동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의 도시개발사업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은 특혜 의혹이 짙은 구시대적 밀실거래라며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에게 내년도 예산 편성 권한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관건은 내년부터 시작될 주민보상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불당동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에 도시개발사업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1조 원의 세외 수입을 거둬들여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건데 민주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은 특혜 의혹이 짙은 구시대적 밀실거래라며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에 개장한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시청 이전 시점인 2005년 천안시가 야구장 용도로 매입했지만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자 1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돈 시장이 최근 의회 시정연설에서 체육공원 부지에 민간 기업으로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기존 체육공원은 활용도가 낮아 공적 자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입니다. 과연 이 부지가 저렇게 방치되어져야 하는 땅인지, 천안시와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또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는 이 사업으로 1조 원의 세외 수입을 거둬들여 봉서산 사유지 매입을 통한 편의시설 조성, 불당동 명품 공원 조성, 공영 주차장 건설 등 수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축구 전용 경기장과 종합병원 유치, 학교 신설 등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환매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라며 구시대적 밀실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체육공원 부지 매각은 장기적으로 시민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1조 원의 재정 수입도 천안시 추계가 아닌 특정 기업의 제안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의원 일동은 박 시장의 발표를 구시대적 밀실거래, 일방통행식 시민 무시 행정, 근거도 없는 폭세 무민 발상이라 규정하며 그러한 시도는 꿈도 꾸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시민체육공원 부지 도시개발 사업은 박 시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다음 주부터 지역사회에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에게 내년도 예산 편성 권한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희영 아산시 의회 의장이 박 시장에게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권한 포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이 예산 편성권을 행사한 뒤 시정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 시장이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편성 체계를 재정비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시장이 아닌 시민 공감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하겠다면 시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 대비한 사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박 시장이 작년 7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7번이나 해외 출장길에 오른 점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차례나 본회의에 개인 일정과 특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점은 시장의 권한만 강조할 뿐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비판의 날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직을 상실할 경우 치러지는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건데요. 이제 관건은 내년부터 시작될 주민 보상이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일원, 국토교통부가 이 일대 약 270만 제곱미터 규모의 추진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지 약 5년 2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과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됩니다. 주력 유치 업종은 미래 모빌리티와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소재 또는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스마트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산단 조성 후 향후 30년 동안 예상되는 경제적 편입만 20조 6천억 원에 이르고 고용 유발 효과도 1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자족 도시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국가 전략 산업을 위주로 신소재 부품에 대한 클러스터 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메리트가 가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행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균형 잡힌 도시로서 아마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에 주어진 최대 숙제 중 하나인 자족 기능 확충의 핵심 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관건은 내년부터 이뤄질 주민 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마을 수용 최소화를 요구하며 사업을 반대했던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국토부 최종 승인에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주민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강력 투쟁으로 맞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갈등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 그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생계 대책과 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승인으로 가장 큰 산을 넘게 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현재 계획된 로드맵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지난 30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변호사와 함께 천안 서북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를 찾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부끄러운 변명으로 더 큰 실망감을 드렸다며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 24일 새벽 0시 14분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로 천안 불당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대리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갔다는 거짓 해명까지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세종시 중심 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14개 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사항을 지난 3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학원과 헬스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완화했습니다.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시기가 당초 2025년 봄에서 2026년 봄으로 1년 늦춰지면서 세종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박람회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2026년까지 정원 속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11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과제를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정원 관련 인프라 확대 부문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공원 94곳을 비롯해 가족정원 60곳, 마을정원 100곳, 민간정원 10곳을 추가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세종시 읍면동 전역을 중소규모 정원으로 꾸미겠다는 겁니다. 또 국립치유의 숲을 유치하고 숲길 290km 구간을 조성하는 등 일상 속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 주변을 중심으로 친수 공간도 꾸며집니다. 이응다리 주변에 특화 조형물과 정원 공간을 설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고 세종보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일정 시간에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 조경사 수료증을 줘 박람회 기간 중 정원 해설사로 위촉하는 한편 2만 5천여 명 규모의 범시민 지원 협의회도 구성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곳 중앙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중앙공원을 남부권 지방정원으로, 전이면 인근을 북부권 지방정원으로 조성한 뒤 2030년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남부권 지방정원을 산림청이 승인하는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세계 정원문화 산업의 중심도시 세종으로 도약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11개 중점 과제.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재정 확보와 시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많은 인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충남의 경우 시설물 설치율이 낮은 데다 일부 지하차도는 단 한 개의 안전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청수 지하차도입니다. 진출입로마다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하도를 관찰할 수 있는 CCTV와 안내 전광판, 차수막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갖춘 지하차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모선 국회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하차도 54곳 중 비상발전기나 CCTV, 차단시설을 설치한 곳은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더구나 천안 북부 지하차도와 두정 지하차도, 성정 지하차도 등은 단 한 개의 안전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6군데인데 이 성성 지하차도라든지 두정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연장이 170m, 300m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온양 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공사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벌써 3번째 연장인데 아산시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1월 준공됐어야 하지만 건물에 골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H형강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이어 지열공사 설계 변경과 철근, 레미콘 등 광급자재 수급 지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는 공사 기간을 2차례 변경한 끝에 내년 4월까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철골 제작 설치 업체의 철골 가공 제작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70일가량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5%. 결국 아산시는 공사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공사 기간이 변경되면서 전체 지연 일수는 18개월까지 늘었습니다. 당초 12개월로 잡았던 공사 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공사 지연으로 입점 예정 상인들의 피해는 물론 비용도 5억 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골조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한계층 공사 속도를 22일에서 17일로 줄이는 등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준공 지연에 따른 입점 예정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1층 판매 시설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승인이 되기 전에 이사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공사하기 전에 1층 부분이라도 먼저 준공을 시키고 나서 그 상인분들께서 개별 점포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이전을 할 수 있게 좀. 다만 시공사 측에서는 예상 준공일을 내년 8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200억 원이 투입되며 상가 55곳과 주차장 196면이 조성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강자연휴양림은 세종시 단풍 명소 중 한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입장할 때 충남도민은 무료인 반면 세종시민은 유료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강자연휴양림입니다. 지난 1997년 개장한 이곳 휴양림은 충청의 젖줄인 금강 옆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산림자원의 보고입니다. 이곳을 관람하기 위해 내야 하는 입장료는 성인 기준 1,500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충남도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세종시민은 지역주민 혜택을 받는 금남면민을 제외하곤 유료 입장 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은 세종시에 속해 있지만 정작 세종시민들은 무료 입장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단 반응입니다. 세종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차비 있고 3,000원 있고 1,500원 입장료면 자주는 못 오지. 그래서 여기가 뭐 충남도 땅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종시 출범 당시 행정구역은 충남에서 세종으로 편입됐지만 재산과 운영권은 여전히 충남도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 지자체 간 이전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워낙 규모가 커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곳은 크게 수목원과 휴양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여의도 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 2.6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부지 매입비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세종시로선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저희가 충남도에서 사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무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충남동이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한편 충남도는 도지사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휴양림을 운영하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충남도 내로 이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시티앱을 통해 회원증을 발급 관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 목록에 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과 세종책문화센터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세종시티앱 회원인 경우 평생교육학습관 회원증은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세종책문화센터 회원증은 11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신규 회원은 두 기관에 직접 방문해 회원증을 발급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티앱에서는 도서관과 세종수목원 등 다양한 실물카드를 모바일 카드로 대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창업 벤처기업을 도울 투자펀드를 조성합니다.
일명 세종엔젤투자펀드로 세종시에서 5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10억 원, 민간자금 5억 원 등 모두 20억 원 규모입니다. 세종시는 이 펀드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30억 원 미만의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11월 1일부터 서북구와 동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동남구 보건소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 8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PCR 검사 수요도 감소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중 절반 가까이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252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의 사상자와 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화재의 48%, 121건이 강추위가 이어지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도민에게 겨울철을 앞두고 화목보일러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산시가 신정호수공원 4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신정호수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 환경을 알리고 자개를 표현한 우수 사진을 발굴해 신정호수공원 환경정비와 관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출품은 신정호의 사계를 주제로 2021년 이후 일반 카메라나 드론으로 촬영한 미발표 사진이며 접수 기간은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응모는 1인당 사진 3점 이내에서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상자 18명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또는 신정호수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당분간 낮의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